네, 장기표 시사논평입니다. 방금 뉴스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 청렴도가 좀 향상됐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자랑삼아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.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. 이 국가 청렴도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7점을 받아가지고 작년도보다 한 4점이 향상돼서 전 세계 한 150여 개 나라 중에서 45위를 차지했답니다. 그리고 또 OECD 국가 36개국 가운데서는 30위를, 즉 30번째 30위를 차지했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이를 두고 이 국가 청렴도가 향상돼서 참 자랑스럽다 하는 이런 투로 말을 했습니다. 국민 여러분, 이게 과연 자랑스러운 조사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? 제가 볼 때는요, 조금 설사 향상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정말 부끄럽게 짝이 없는 그런 조사 결과입니다. 우리나라는 경제력으로 따지면 세계 11번째 말하면 이 국가 경제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 금년도 들어서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다 그래가지고 3050 클럽, 아니면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은, 즉 인구 5천만 명 이상 되는 나라에서 국민소득이 3만 달러 넘은 나라 7번째로 이렇게 등극을 말하자면 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요, 그런 나라가요, 아직도 말하면 국가 청렴도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한 45위 내지 50위 여기에 맴돈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말하면 부패 공화국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수치일 겁니다. 이는 굉장히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. 이런 것을 보고는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이 부정부패를 청산하기 위해서 확실한 노력을 경주하겠다, 이런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. 그런데 이걸 자랑하고 앉아있습니다. 여기다가 또 뭐까지 또 보태가지고 자랑하는가 하면 참여정부 때, 즉 노무현 정부 때 이런저런 이 기구를 만들어서 국가 부정부패를 청산하는데 기여했다, 이것도 슬쩍 덧붙여 놨더라고요. 왜냐하면 자기가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 말하면 민정수석 비서관, 즉 부정부패 청산과 관련된 그 직책을 맡고 있었고, 거기다 또 이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슬쩍 꺼내서 그러는데, 국민 여러분, 노무현 정부 때요 부정부패가 청산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? 국민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일이 있습니까? 전혀 없습니다. 노무현 정부가 얼마나 말하자면 이 부패한 정부인가 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. 노무현 대통령이 왜 죽었습니까? 부정부패로 죽었습니다. 부정부패로, 즉 가족들의 부정부패로 죽었습니다. 이를 두고 이명박 정부가 말하면 표적 수사해가지고 정치 보복을 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.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요 그 조사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갔겠죠. 그러나 부정부패를 보고요 조사를 안 해도 됩니까? 조사했습니다. 그런데 만약에 부정부패가 없었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말하면 죽을 사람입니까? 안 죽죠. 부정부패 했으니까 죽은 거예요. 이것을 두고요 계속 무슨 정치 보복이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말하면 부정부패 없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습니다.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 맨날 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두고 말하면 이명박 정부의 정치 보복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말하면 이 부패 청산의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이처럼요
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 국가 청렴도 조사 결과에 대해서 자랑거리도 아닌 걸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, 이거는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부정부패를 청산하는 데는 전혀 어떤 역할을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. 더더욱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는 거 보면 부정부패 청산의 의지가 없어요. 첫째, 인사 보세요. 인사. 만약 문재인 정부 때 이 강요로 장관으로 임명된 사람들만큼 부정부패가 많았던 사람들을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. 일일이 예를 들 필요도 없습니다. 오죽하면 만약 청문회 보고서도 채택이 안 돼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일주일인가 넘어가면 그대로 임명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이용해가지고 그대로 임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? 즉 문재인 정부의 고위 관료들의 청렴도가 이 정부가 비난에 맞지 않는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보다도 나을 게 없는 게 아니라 못합니다. 못해. 무슨 국가 청렴도가 뭐 나아졌다고 무슨 자랑할 만한 거리가 됩니까? 그 다음에요, 최근에 이래 벌어지는 일만 하더라도 얘는 정말로 부정부패 청산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는 겁니다. 서영교 의원 사건 있지 않습니까? 이거 명백하게 말하자면 아는 사람이 재판 청탁해가지고 월급 벌금 500만 원으로 떨어지게 한 거, 이게요 서영교 의원에 대한 수사를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게요 임종훈 씨인가 하는 사람 그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다. 검찰이요 공소장에 기록하려 그러면은 굉장한 증거가 있어야 기록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거를요 이 정부는요 여당 인사라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조사도 안 하는 것을 그대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? 그 다음 또 최근에 엄청난 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 손혜원 씨 사건 아니습니까? 이 손혜원 씨 사건은요 완전히 그냥 백화점입니다. 이 근대 역사 문화 공간 지정한 그 지역에 한 20여 건의 말하는 집과 땅을 산 이 부동산 뭐 투기인지 그 문제도 있고, 또 여기다가 이 양반 아버님 말하자면 이 손영우도 이름이 손혜원 씨 부친 이름이 손영우도만요. 그분 또 그요 이 독립유공자 서운 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이건 또 엄청나게 이거 말하면 부정이 아닐 수가 없거든요. 그건 며칠 전에 자세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합니다. 또 이런 거, 그 다음 또 뭐 국립박물관에 뭐 자기 아는 사람 또 뭐 물론 그 취업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 취업 청탁 부탁한 거, 이렇게나 이런 데 대해서요 이 정부가요 하나도 제대로 조사할 의지조차 별로 안 나타내고 지금 구렁이 다 넘어가듯이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. 이 문재인 정부의 이 실세들에 대해서. 그런데 무슨 너무 부정부패가 청산되겠습니까? 이런 거를 제대로 하면서 말은 좀 나아졌다 해야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? 국민 여러분, 지금 우리 사회가요 좀 부정부패가 좀 뭐 없어졌거나 또는 없어질 기미라도 좀 보입니까?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. 진짜 안 썩은 데가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말하자면 이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어서 이른바 이 부패공화국이라는 말이 오히려 우리나라를 제대로 설명한 말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. 바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부패 척결에 부패 청산에 중요한 말하자면 이 역할을 해야 될 대통령의 이 인식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혀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는 것을 자랑스러워 말하는, 이래간 이 부패가 청산될 수 없습니다. 또 여기다가요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만기칠남입니다. 대통령의 만기칠남, 즉 대통령이 건수마다 다 좀 국민들한테 자랑거리 될 만한 일에는 전부 대통령이 나서는 겁니다. 장관이나 해당 부서의
책임자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장관이 다 나서는 거예요. 이번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전 역대 대통령 중에 다 이렇지 않은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지만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습니다. 그런 거 보면 벌써 말로가 뻔한 겁니다. 그렇듯이 문재인 대통령 이 문제 자랑거리도 아닌 것까지도 마치 이걸 또 뭐 자랑거리가 된다 싶어서 대통령 입을 통해서 말하는 이런 국정 운영 방식 가지고는 이 국정 운영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. 아무쪼록 국민 여러분, 지금 저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부패가 청산되기를 기대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봐서 우리 국민들이 말하자면 제대로 감시하고 또 이 국정 운영에 대해서 제대로 좀 비판도 하고 잘못된 데 대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부패를 청산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랍니다.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